토레스가 출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만큼 신차 출시 행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출시 발표와 시승 행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레스를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컬러부터 커스터마이징 옵션까지 구매를 앞두고 선택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와, 지금 여기 시승행사장 오니까 컬러별로 다 있는데요. 지금 요게 포레스트 그린. 네네. 이게 포레스트 그린이고, 저의 랩스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S 그린. 네, 그랜드 화이트. 정말 그냥 하얘요. 컬도 없고, 그냥 흰색인데. 그리고 요것이 아마도 아이언 메탈, 플래티나 그레이와 아이언 메탈이 사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이언 메탈 같은데 약간 좀 밝은 느낌의. 그리고 저쪽에 체리. 댄디 블루 컬러, 이것도 투톤 루프가 제공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블랙 색상, 스페이스 블랙이고요. 당연히 루프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당연히 투톤이 제공이 안 됩니다. 지금 신차 시승 행사 준비하는 곳으로 나왔는데요. 역시 이곳에 오니까 모든 컬러가 다 있네요. 루프, 스포일러, C필러에 블랙 색상을 적용하는 투톤도 가능합니다. 댄디 블루와 블랙은 안 되고요. 5가지 컬러만 투톤이 적용 가능합니다. T5에서는요, 블랙과 그레이 내장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천연 가죽은 안 되고요. 인조 가죽만 선택 가능합니다. 천연 가죽은요, T7 트림을 선택하셔야 가능한데요. 그것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를 하셔야 적용 가능하고요. T7부터는요, 선택할 수 있는 내장 색상이 늘어납니다. 블랙, 그레이는 물론이고요. 카키와 브라운 컬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실내 인테리어 컬러 중에 이게 바로 카키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약간 지금 화면에는 약간 노랗게 나오는데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주황색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붉은빛이 많이 들어간 브라운이에요. 그런데요, 이 카키랑 브라운을 선택을 하시려면요, 30만원씩 추가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T7은 모든 컬러가 천연 가죽으로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이 천연 가죽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통풍 시트도 무조건 T7 트림을 선택해야만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는 항목입니다. T5에서는 선택 품목으로도 통풍 시트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무조건 T7 트림을 선택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정품으로 제공되는 휠 사이즈는요, 17인치, 18인치, 20인치가 있습니다. T5 기본 트림에서는요, 17인치가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밸류어 패키지 선택 품목을 추가하시면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T7에서는요, 18인치가 기본 휠입니다. 여기에 20인치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선택 품목에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60만원입니다. 2열 시트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요, 60만원을 추가해서 20인치 휠 타이어를 하는 게 단순히 연비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스타일 개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2열 시트 승차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따가 2열 시트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지금 이렇게 등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컬러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요거는 T7 트림에만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같은 차인데 뒤에는 라이트가 없고 앞쪽에만 있습니다. 옆으로 열릴 것 같지만 의외로 위로 열린다는 거. 그리고 이건 스마트 테일게이트라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물론 옵션입니다. 토레스는요, 커스터마이징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징 옵션 같은 경우에는 쌍용 자동차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협력사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토레스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들이고요. 각 제조사에서 보증도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앞뒤 결합 부분 높이가
다르죠.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붕 높이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갔다가 꺾이는 방식으로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루프 플레이트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루프 레일에 결합을 하고요. 보이려나요? 볼트 결합 방식인가? 네, 이것도 볼트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이제 바깥에 튜닝한 거 보면은 이 앞쪽에다가 램프를 달게끔도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이런 식으로 루프 레일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이 정도 사이즈로는 사실 역할이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격이 40만 원인데 차라리 더 크고 좋은 걸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는요, 이 필터 크기에 따른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이지만요, 에어컨 필터 있죠, 캐빈 필터라고도 하는 그 필터를 자주 교체해 주시고 조금 더 좋은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요, 그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튜닝을 한 제품들인데요, 기본으로 제공하거나 뭐 주문 시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터레인 타이어 중에 이렇게 얇은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225 사이즈인데 굉장히 얇은 편인 겁니다. 여기 타이어에 LT라고 써 있잖아요. 이 LT가 사실 라이트 트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큰 타이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특히 폭이 얇은 거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이 타이어를 어디서 구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행사를 준비한 팀에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루프가요, 2열 쪽으로 싹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꺾이는 형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2열 머리 공간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충분히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2열에 앉은 입장에선 요즘 특히나 차량들이 이 뒤에 루프가 점점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1열이 제일 높고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2열에선 좁다는 느낌을 받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여기가 2열 머리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에 탄 사람들은 공간이 약간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무엇이냐? 네, 차박을 할 때 공간이 넓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차박이나 아니면 캠핑을 목적에 두고 설계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이렇게 끝부분에 각이 있다는 거는요, 약간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약간 좀 이렇게 저 부분을 눌러도 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2열 공간은 머리 공간이 지금 보시죠? 한 뼘이 훌쩍 넘어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손을 이렇게 뻗어도 돼요. 그래서 2열 공간은 이 루프 라인을 위로 올렸다는 게 충분히 이게 얼마나 득이 됐는지 보여줄 만큼, 저도 손 뻗는 거 보이시나요? 네, 충분히 공간이 좋고요. 그 앞에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합니다. 이렇게 앉아도 송풍구에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이 송풍구 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올리기에도, 가운데 앉기에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시트가 보니까요, 이 위치마다 약간 쿠션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3중 쿠션이라고 해서 이 시트에 따라서 이 시트 베이스랑 이 시트 옆쪽이랑 그리고 등받이나 이런 데가 앉는 사람에게 편안하도록 3가지 쿠션감이라고 해요. 3가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션 자체도 좀 이렇게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시트 베이스냐 등받이냐 아니면 이런 옆쪽이냐에 따라서 이 쿠션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트 베이스도 탄탄하고 요 옆에 받쳐준 쪽은 조금 더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들어갈 만큼 말랑말랑한데, 내릴 때 이렇게 이 시트가 튀어나와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없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리려고 다리를 이렇게 누르면 이 시트 옆쪽 부분이, 베이스 옆쪽이 이렇게 쑥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내리기에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 베이스 길이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허벅지가 좀 짧은 편이 아닌데 허벅지 길이에 보통은 잘 맞지 않고 허벅지보다 항상 좀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트 베이스는 2열인데도 불구하고 제 허벅지 길이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아리 길이보다는 약간 짧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종아리는 살짝 위로 이렇게 들려서 무릎이 약간 위로 들리기는 해요. 물론 앞으로 뻗으면 당연히 편안하게 시트 베이스에 허벅지를 붙이고 다리를 앞으로 뻗고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2열은 굉장히 좀 안락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천정 높이도 충분하고 제가 좀 안락하게 앉아있기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랑하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뒷공간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쉽게 접히죠. 이건 다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눈으로 봐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사실 보통 이런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렇게 손을 뻗으면 이 정도?
네, 보통은 트렁크 공간이 한 여기서 끊기죠. 그런데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포란도보다 240mm 정도가 깁니다. 그런데 휠베이스는 5m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4cm, 제 한 뼘보다, 제가 한 뼘이 한 18cm에서 한 20cm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한 5cm 더 긴 정도의 길이가 다른 차보다 휠베이스 뒤쪽보다 길다는 얘기죠. 사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가 그렇습니다. 티볼리 에어가 이 휠 뒤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휠베이스보다 한 뼘 정도가 더 길어요, 티볼리보다. 그래서 이 공간이 더 생겨서 효과를 보는 건데, 사실 이 토레스 같은 경우가요, 포란도랑 약간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포란도보다 전장이 한 뼘보다 조금 더 24cm 정도 긴데, 그게 휠베이스의 영향이 없고, 이 앞쪽 공간보다는 이 휠은 뒤쪽으로 트렁크 공간을 확대하는데 쓰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에는 골프백 4개를 넣고도 또 여행용 캐리어가 들어갈 만큼 넓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 폭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400mm. 그리고 더블 사이즈 침대가 1400mm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 2열까지, 이 길이가 상당히 긴 거죠. 2m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눕고도 남죠. 지금 보통은 대부분은 2열 시트 등받이에다가 헤드레스트까지 써야지 보통은 일자로 누울 수 있는데,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키라면 지금 2열 시트 등받이랑 요 끝에 트렁크 끝까지 제 키로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할 때 특별히 뭘 더 깔지 않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네요. 이렇게 구를 수도 있고, 괜찮은데요? 네. 확실히 이 2열 시트 요 베이스가 2열 시트 등받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이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다른 차들보다 확실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자랑을 하는 게 1800mm 정도가 길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란도에서 24cm가 더 길어졌는데 그게 여기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1800인데 20cm 정도 더해서 2m가 넘어가는 길이가 된 것 같습니다. 토레스 역시 포란도랑 휠베이스는 5m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0.5cm거든요. 그런데 앞뒤로 길이를 늘렸어요. 그래서 전장이 240mm 더 길어졌죠. 24cm입니다. 그래서 오버행이 좀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긴 했겠죠. 앞쪽 길이를 늘리면서요, 엔진룸 공간도 좀 넓어졌어요. 엔진 크기는 똑같은데 이 엔진룸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 빈 공간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공간이 많아서. 그래서 이 엔진룸이 넓어진 만큼 엔진이 센터로 배치가 되어 있다기보다 약간 앞쪽은 좀 비어있고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움직임을 차 가운데 쪽으로 좀 더 모인 느낌이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트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 문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휠은 휠 위쪽으로 시트가 좀 뒤로 밀려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특히 2열 시트 승차감이 많이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한 색상은요, 투톤 컬러의 아이언 메탈입니다. 투톤 컬러의 아이언 메탈이에요. 그래서 루프를 보시면 루프는 블랙이고요, 컬러는 아이언 메탈입니다. 밝은 회색이죠. 밝은 은색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북두칠성 느낌의 북두칠성 컨셉의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등이 지금 잘 선명하게 들어와 있고요. 낮은데도 정확히 잘 보이죠. 그게 주간 주행등의 역할이니까요. 내 차가 어느 정도 폭으로 어디쯤 있다는 걸 다른 차에게 알려야 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안개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인상 깊은 지금 그 그릴 형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앞에 프론트에 주간 주행등 옆에 있는 이 그릴은요, 사실 그릴이라기보다는 장식입니다.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형상이죠. 장식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포란도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하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사실은 실제 그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안쪽으로 라디에이터 보이시죠? 라디에이터의 스캐닝의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실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크게 뚫려 있죠? 라디에이터를 식히기 위해서 그릴들이 큼직큼직하게, 하지만 눈에 크게 띄진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포인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견인고리 커버예요. 자, 그리고 스피드 플레이트가 이 벙커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플레이트 아시죠? 오프로드 다닐 때 이제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 상처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피드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주는데요. 긁히는 거 이제 얘가 먼저 받아주는 거죠. 이 스피드 플레이트랑 벙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개등이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벙커는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후드 가니쉬, 팬더 가니쉬가 약간 좀 타이어 부분이 좀 더 커 보이는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강렬한 느낌, 좀 더 터프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핸드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는 철판이네요. 소리가 다르죠? 이쪽은 철판, 여기는 후드, 그리고 여기는 범퍼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런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오프로드 활동을 할 때에 이렇게 이 손잡이처럼 생겼죠. 여기에다가 뭐 이제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고프로 같은 걸 달 수 있도록 이런 가니쉬가, 후드 위에 가니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니쉬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발을 연결하는 것도 아까 튜닝에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금 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껍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약간 좀 터프한 느낌, 좀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직선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볼륨감이 있게끔 두툼하게 이렇게 볼륨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후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없죠. 사실 오프로드의 상징 중에 하나가 스페어 타이어인데,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뺀 대신에 이제 뒷모습의 스페어 타이어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냥 동그랗게 모양을 하나 넣어준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리어 램프만 켜진 상태에서 지금 네, 이게 003리 리를 형상화한 네, 브레이크 등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예쁜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도어 쪽에 포켓이 꽤 깊습니다. 주먹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주먹 들어가고 남고요. 여긴 제가 볼 때 500ml 생수통 같은 거 들어갈 거고, 여기는 좀 제법 큰 생수통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네, 꽤 깊게 지금 안에 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손 하나가 다 들어가거든요. 손 정도가 들어갈 만한 깊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어 쪽에 또 수납이 꽤 많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글로우박스 볼게요. 글로우박스 깊이는 약간 깊이는 있는데 네, 깊이가 좀 있습니다. 제 팔, 손하고 손 2개 정도? 깊이는 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손보다 좀 넘죠? 깊이는 좀 있는데 이 넓이는 좀 이렇게 폭은 좀 좁은 편입니다. 이 손 한 바닥 하나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글로우박스 옆에도 여기 사실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이쪽에 뭐 간단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컵홀더 공간이 좀 넓습니다. 여기 지금 이 컵홀더 충분히 놓고요.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이거 드러내면은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네, 충분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20V 네, 시거잭 있고요. 자, 그리고 공간도 꽤 네, 지금 보시면 제 팔이 이렇게 팔 기준으로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더 깊은 네,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여기 지금 무선 충전 시스템이 포함된 공간이 보이고, 요거는 이제 키홀더를 끼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식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끼워진 것 같습니다. 키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기어 노브가 있죠. 기어 노브도 가죽 트림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펀칭된 가죽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특징이요, 그 버튼리스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고, 여기 위에 디스플레이 있고, 아래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버튼으로 웬만한 건 다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토 홀드, 그리고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을 끄는 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4륜구동 락 같은 경우에도 다 이쪽에서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스티어링 휠 열선 네,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 패널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공조장치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눈부시거나 화면이 방해될 때는 끌 수도 있네요. 충전 단자는 USB랑 네, A타입만 2개가 있습니다. C타입이 아니네요. C타입은 지금 보이지 않고요.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는 실내는 이런 느낌이고, 사실 이게 뒷거 스티어링 휠도 아니고 이 위에도 살짝 플랫하고 아래도 플랫합니다. 형상이 살짝 좀 특이한데 완전 원형이 아니고, 여기는 D컷 할 때 이제 기본적이고, 여기도 약간 플랫해집니다. 각이 좀 곡률이 달라지죠. 그리고 버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기능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이제 음성하고 관련된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화를 받고 음성에 관련된 건데, 또 이쪽에는 네, 차선 유지 구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건 리미티드 또 제한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계기판에 종류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킬 때 앞차와의 차량 간격 유지,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반절 주행 기능 제어하는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뒤에 패들 시프트 보입니다. 패들 시프트 있고요. 또 패들 시프트는 스티어링이라고 같이 돌아가는 네, 그런 종류의 패들 시프트입니다. 자, 이 뒤쪽으로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거는 램프 관련된 레버고요. 이쪽에 오른쪽에는 네, 와이퍼 관련된 램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도어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납 공간이 꽤 깊은데요. 이쪽에 이제 이게 이머전시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 긴급한 상황에 창문도 깨고요. 그러면서 경광등 역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지금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손잡이 옆에 이 부분이요, 살짝 아주 약간 손가락 지금 한 마디도 안 되는 정도의 깊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물건을 넣으면 이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을 잡고 닫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모를 두시면 이렇게 쑥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 걸리는 정도? 이쪽에 오버헤드 콘솔은 이쪽에 있고요. 자동 뭐 램프 끄고 켜는 거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 하이패스는 여기 SOS 버튼 있고요. 하이패스가 이쪽에 룸미러에 같이 붙은 형식, 요즘 대부분 이거죠. 이쪽이 선바이저고 이렇게 거울을 열면은 불이 켜지는 형태. 이 위쪽에 있네요. 버튼이 따로 있지는 않고 자동으로 거울을 돌려면 켜지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석 쪽에서 찍어서 크게 인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살짝 운전석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꺾여 있죠. 이 정도 배려는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디스플레이를 좀 보기 편하게 살짝 꺾여져 있고요. 패널도 마찬가지로 살짝 꺾여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이라고 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게 인포콘 기능을 활성화했고요. 라디오 아니면 이렇게 홈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라디오, USB 뮤직, BT 뮤직, 그러니까 블루투스죠. 그리고 인포콘, 전화, 공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 설정 같은 경우에 제가 늘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내 차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볼 수 있고, 사운드 설정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뭐 다 됩니다. 차량 설정에 보면은 이제 에어컨 건조, 이거 제 애프터블로우 역할이죠. 에어컨 건조라던가 자동 건조 체크하면은 끄고도 이제 자동으로 건조해져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해주는 거고, 자동 환기, 습기 제거, 터널 진입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설정으로 가능하네요. 내기순환 자동 변형이라던가 이런 실내 조명, 사용자 색상, 이 조명도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살짝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조명,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 운전자 이 장치 설정은 다 이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내비게이션, 사용자 설정에 보면 주행 보조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전방 안전 보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계기판에서 계기판에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민감도라던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체크를 해야 켜지겠죠. 이런 식으로 부주의 운전 경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계기판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튼을 누르면 저 화면이 바뀌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주행 가능 거리, 안전장치 같은 거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서 요거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이제 구체적인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립하고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관련 설정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넓은 데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요 사용자 설정, 그러니까 그 운전 가능한 설정이 다 요 계기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요걸 활용하시면 내 차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토레스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승 코스가 아무래도 일반 도로고요. 거의 뭐 고속도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잠깐 달렸는데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워트레인 성능을 많이 기대하시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크기나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티볼리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큰 차이가 없죠. 1.5L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포런도랑 똑같은 170마력에 최대 토크가 28.6kg/ms/죠. 포런도랑 큰 차이가 없고, 사실 포런도보다 복합 연비는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포런도가 10.5 정도였나요? 얘는 11.2. 배열을 통해서 출발 시의 성능을 10% 정도, 그리고 실용 영역대라고 표현하는 시속 60에서 120까지의 성능을 5% 정도 높였다고 표현은 했는데, 사실 체감을 하기에는 아주 넉넉한 출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게가 1800kg이 넘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늘었는데도 힘이 딱히 커지진 않았죠. 특히 저속에서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 변속을 하고 나서 가속을 할 때 그 엔진이 그 RPM이 치솟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치솟는 거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성능이 속도가 바로 올라가는 걸로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시속 60km인데도 5단으로 가다가 조금 속도를 내려고 아주 살짝만 밟으면 얘가 4단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그 타이밍이 좀 늦어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간다던가 변속 타이밍이 끝내주는 건 사실 좀 아니고요. 파워트레인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답답해서 죽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시속 60km지만 가속을 할 땐 4단으로 갔다 한 번 더 3단까지 내려줍니다.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고, 이게 뭔가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하다 안 나갔다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변속을 잘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변속 타이밍이 조금씩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딱히 이렇게 뭐 굉장히 편안하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답답하다, 굉장히 불편하다도 아닌 그냥 정말 무난합니다. 이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승차감이 약간 낭창한,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네, 지금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이건 승차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바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요. 네, 승차감은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UV들 같은 경우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준중력급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출렁출렁이는 느낌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단단한 느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무난하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주행 질감도요, 뭐 무난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퉁 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한쪽 바퀴에 들어온 충격이 좀 퉁 하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에다가 편평기 45짜리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스프링과 댐퍼를 통해서 조절되는 것도 있지만 이 바퀴 자체가 크게 충격이 왔을 때 그 바퀴가 흔들림이나 떨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차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편평비에 의한 이 푹신푹신한 그 타이어가, 편평비가 높을수록 타이어가 흡수하는 그런 게 좀 크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적을수록 전달이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요 퉁퉁거리는 느낌,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느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작은 사이즈의 휠을 끼시게 되면, 그러니까 좀 편평비가 높은 타이어 그리고 휠 좀 작은 거를 끼시게 되면은 이 퉁퉁퉁퉁 거리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얇게 도로를 파놓은 데는 소리는 나잖아요. 그런데 진동은 약간 이렇게 진동처럼 오지 충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뭐 뒷좌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전할 때 느끼는 승차감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하중이동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적당히 단단한데, 그러면서 크게 이렇게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대신에 이제 그걸 완전히 잘 완충시켜주거나 완화시켜주진 않아요.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내려간다? 이렇게 뭐 좋게 표현하면 절도 있게 흔들리지 않게 크게 이렇게 출렁이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차체 자체에 출렁임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좀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이렇게 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로에 따라서 양옆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가볍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도 잘 없습니다. 단단한 편에 가깝고요. 자, 여기에는 2.5단계 레벨에 준하는 반자율 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능이 있어야 장거리를 가는데 좋기 때문입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있으면 장거리를 달릴 때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도 어댑티브 정도가 있어줘야 편한데요. 그리고 앞차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앞차를 따라서 그 차로의 유지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 이탈할 것 같을 때 툭 치고, 이탈할 것 같을 때 툭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차로의 중앙을 맞추면서 앞차를 추종해서 센터를 맞춰서 앞차를 따라 달리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거나 장거리를 운행을 할 때 얼마나 편할 수 있나, 저는 이 차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토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트렁크가 공간이 넓고 이게 뭐 레저나 차박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얼마나 그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지,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반자율 주행 기술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리미트네, 이거는. 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설정이 됐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설정이 위쪽에 있고 리미트가 아래쪽에 있는데, 리미트 옆에 또 어댑티브 설정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하다. 자, 그래서 셋 누르면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지금 75. 지금 뭐 이제 약간의 커브가 나왔죠. 손에 힘을 좀 빼보고. 아주 약간의 커브인데 뭐 이 정도야 당연히 잘 맞춰가면서 확실히 중앙을 잘 맞춰가면서 따라가 주고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큰 커브가 있죠. 맞춰서 가나 오 돌려줍니다. 근데
속도가 높은 상태로 커브가 좀 심했거든요. 조향 제어가 일시 해제됐다고 경고음이 뜨면서 네, 해제가 됐습니다. 속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했어요. 이 각도에 비해서. 인정. 그 도로에서 안내하는 적정 속도를 유지한다면 그 정도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넘어서 좀 빠르게 커브를 도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차 끼어들기 하니까 얘가 약간 움찔했거든요. 네, 가속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가속하네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자율주행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마 이 토레스는 당연히 여행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딥 컨트롤 기능 옵션을 꼭 넣어보세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꽤 쓸만해요. 차가 전체적으로 엔진 소음은 별로 없었는데 이 속도가 올라가니까 노면 소음이 좀 크게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옵니다. 특히 바퀴에 의한 소음이 좀 있고요. 확실히 이게 시속 100 정도가 되니까 이 풍절음도 꽤 들어옵니다. 근데 엔진 소음은 많이 안 나요. 저는 직진 안정성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브레이크 담력이 초반에 몰려있는 게 없고 이렇게 조금 더 밟아줘야 되고, 밟는 만큼 확실히 더 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반에 조금만 밟아도 서는 느낌에 익숙하신 분들은 주로 현대기아가 그런 세팅이 많죠. 그런데 익숙하신 분들은 얘가 브레이크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저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계속 크게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네, 브레이크가 뭐 그래서 더 밀리지 않는 느낌일 수는 있지만, 내가 밟았는데 밀린다? 원하는 만큼 안 선다?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브레이크를 깊숙이 밟아야 한다. 초반에 살짝 밟으면 정말 살짝만 서는 것 같고요. 꾹 밟아야 브레이크가 점점 저는 편안하게 타기 괜찮은데요. 스티어링 휠도 뭐 괜찮고, 조향 살짝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요거 움직인다고 차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걸로 이제 이 차의 뭐, 네, 롤이나, 네, 피칭 이런 거, 피칭은 안 되구나, 롤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차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긴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브레이크를, 사실 이게 피칭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확 출발하는 차는 아니어서요. 이 정지할 때를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죠. 네, 피칭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출렁출렁하고 꿀렁꿀렁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안녕? 인사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전반적으로 진짜 딱 그냥 괜찮다? 아, 되게 좋다, 엄청나, 되게 좋아, 이건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과 이 차의 실용성, 이 뒷부분의 뒷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만족스러운 느낌? 약간 좀 힘이 조금 변속기가 조금 느리고 약간 좀 빠릿빠릿하지 않은 것 빼고는,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차 저공해 3종입니다.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 정도 요금 할인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공항주차장도 요금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공해 3종 자동차가 받는 혜택을 이 차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파워트레인이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네,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실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대신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토레스를 고속도로랑 일반 도로만 잠깐 타봤는데요. 한 3-40분 정도 타봤습니다. 벌써 어떻게 해라, 뭐 이 차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제가 좀 짐 실을 공간이 많고 캠핑을 다닌다 하면은 토레스는 공간적으로는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디자인도 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이게 내 개성을 잘 대변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더 나을 나위 없는, 또 가격도 적당하니까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사륜구동과 무릎 에어백 정도 넣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옵션들은 거의 장식에 관한 거고, 딥 컨트롤, 맞아요, 딥 컨트롤 기능은 추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꽤 쓸만해요. 그리고 이 딥 컨트롤이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가격 대비 저는 쓸만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토레스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쌍용 포레스 출시 행사를 지금 출시 행사 겸 시승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토레스에 대한 관심이 다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티볼리, 코란도랑 같은 엔진이 들어갔지만 좀 많이 확실히 손본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티볼리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티볼리를 타보셨잖아요. 티볼리보다 확실히 뭐 크고 이런 걸 떠나서요, 훨씬 안정적이고 반응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티볼리가, 물론 뭐 제 주변에 티볼리 할 사람만 셋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티볼리를 추천을 하면서도 물론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크기도 좋고 그분들은 다 만족하면서 타고 계시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파워트레인 반응이라던가 이제 차체 안정감이라던가 진동, 소음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티볼리보다 조금 더 큰 차량 와셨던 분이 타시기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말로 되게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질감도 괜찮고요,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일단은 실내에 투박함도 없어졌고요. 전반적으로 내외관이 다 괜찮고, 사실 외관 디자인들이 벌써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뭐랄까요, 좀 쌍용에서 제대로 작정하고 만든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를 타고 있고요. 제 주변에 제가 티볼리만 이미 3대를 팔았거든요. 쌍용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야 제 차가 문제없이 AS를 받을 수 있겠죠? 추천자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정말 차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뭔가 쌍용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쌍용 응원합니다. 쌍용 화이팅!